그래서 최대 최소값 문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앞에 게 어쨌든 중요한 거야.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앞에 게 이제 중요한 거긴 한데, 이제 조금 특이한 거에서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뭐 두 가지 방법이 문제, 유형만 대충 두 가지 딱 잡아놓은 것 같아. 뭐냐면 치환하는 거. 이제 문제 보면서 할 거야, 이건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완전 제식꼴로 바꿔서 하는 건데, 선생님 뒤에 문제 나오면 바로 이제, 문제 바로 다 나오거든? 바로 문제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바로 1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자. 얘들이 의외로 이걸 어려워하더라고. 의외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모양 자체가 지금 현재 모양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치환이란 걸 해야 되잖아. 치환. 그래서 x의 제곱에 빼기 2x 플러스 3을 하나 t라고 치환을 하자.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식은 y는 자 2y와 2y는 똑같은 y야.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선생님이 y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도 돼. 뭐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여기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찾으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정리하면 t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따라서 그래프를 축도 한번 그려볼까? x축으로 잡고 2,0이 꼭지점이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따옴꼴로 나오거든. 현재 지금 2,0 x축에 접해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뭐냐면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 최소값이 0이라 그래. 0 아니야. 왜요 선생님? 여기서 보이는 t값 있지 t. 요 t의 범위를 너희들이 찾아줘야 돼. 그게 핵심이야. 이게 치환을 했잖아. 치환을 하게 되면 그것의 범위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t의 범위를 먼저 여기서 찾고 가야 돼. t의 범위가 뭐 이상 뭐 이하 나오는데 그걸 밑에서 구해줘야 돼. 자, t라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다시 그 최대 최소값을 구해. 여기서 최대 최소값이란 것은 t의 최대 최소값을 말하고 있겠지? 이것을 좀 암선 좀 했어요. 이렇게 완전 제식꼴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거고 축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나오겠죠? 근데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왔어? 0부터 0이 더 붙어있네. 3이 더 떨어져 있고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t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최소값이 얼마야? 그렇지. 1일 때 같겠지? 1 대입하면 2가 나오겠네. 최대값은 얼마야? t가 얼마일 때? 3일 때. 3을 대입을 해봐야 되겠네. 3 대입하면 9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얼마 나온가? 9 빼기 6. 6이면 3. 6 나오겠구나. 따라서 t의 최대값은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t의 최대값을, t의 범위를 구한 상태에서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 갖다가 놓고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t값 범위를 구해가지고. 그러면 t값 범위를 이렇게 구했으면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이 t의 범위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y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야 돼. 뭐부터 어디까지야? 2 이상 6 이하라 그랬지? 2 이상 6 이하. 따라서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거든. 현재 지금.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해봐야 되겠지. 그렇지. 최소값은 얼마일까? 0이네. 다행이네. 똑같긴 하네. 그래서 y가 가질 수 있는 최소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최대값은 어디서 갖겠어? 그렇지. t가 얼마가 됐을 때? 6이 됐을 때잖아. 6. t가 6이니까 6 대입해보면 돼요. 16 나오겠네? 6 대입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거. 자, 치환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잡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잡고 들어가서 우리가 치환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래서 치환하게 되면 결국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이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치환한 거 있죠. 요것의 범위, t의 범위를 발견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 요걸 발견을 했으면 t의 범위가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쭉 풀었던 내용에 해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t의 범위를 처음으로 잡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가 치환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요거는 꼭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 풀어봐야 돼. 자, 넘어가서 11번 넘어가고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자. 12번도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이 5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이거는 제곱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이겠지? 제곱이니까 0 이상이겠지.
따라서 이 전체적인 값의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그렇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에 해당하는 거거든. 따라서 이 문제는 뭐냐? 요거와 요 두 개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줄 수가 있냐? 그게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벌써 생각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들어가 보자. 자, x제곱 빼기 6x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뭘 해줘야 돼?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줘야 되겠지. 가로 쳐버릴게. 두 번째 2로 묶으면 y의 제곱에 플러스 2y 나오잖아. 그래서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숫자 더하기 7. 따라서 이제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x 빼기 3의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9는 좀 더 뒤에다 계산할게요. 2 쓰고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뒤에 이 마이너스 9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2라 쓰면 안 되지. 2가 곱해져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x 빼기 3의 제곱에다가 2의 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에 뭘 구해봐라?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x가 얼마일 때? 3일 때. 다시 말해 이 자리에 0이 될 때겠지?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 그거만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밑에 것도 똑같은 내용에 해당해. 근데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하라 했어. 왜 그러냐면 뭐의 제곱 빼기 또 뭐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요 자리는 항상 0 이하잖아. 요 자리도 항상 0 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은 5 이하로 나와야 돼서 그래서 최대값이 5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 위에 건 이제 플러스였다고 한다면 밑에 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개 어디 있을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완전 제곱식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한번 바로 바꿔보자. 마이너스를 묶어봐야 되겠지 둘 다. 마이너스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4x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y도 이제 뭐로 묶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y로 묶어봐야 되겠지? 마이너스 묶으면 y의 제곱 빼기 6y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숫자 얼마로 나왔어? 마이너스 12. 여기서 조금 빨리 할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 y 빼기 3의 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4 플러스 9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얼마 나와? 13이니까 1로 나오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대값은 그렇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굳이 말하자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이고 y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랬을 때 최대값 1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제곱식꼴로 바꿨을 때 이게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거. 요걸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넘겨서 밑에 거 하나 보자. 두 개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걸 만족시킬 실수 xy에 대해서 이것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지. 근데 요렇게만 나오면 그냥 최소값은 뭐야? 당연히 0이겠지. 뒤에 아까 배웠잖아.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런데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xy의 관계.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냐? y는 하고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처럼 1차 문자 하나가 나오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 마이너스 2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지. y에다가 숫자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2x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처음 우리가 최대 최소 공부할 때 했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이것에 쌤 이제 암산할게. 여기는 빼기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구만. 이것에 뭘 구해봐라? 최소값. 아래로 블록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범위가 없기 때문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이 얼마야? 그렇지 3 나오겠지.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니까. 그래서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3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 넘겨서 다음 거 하나 더 보자. 14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거고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야. 자주 나오는데 많이 틀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A, B, C 둘레의 길이에 뭘 구하라 했어? 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축을 봐도 되긴 하는데 1점이 0이잖아.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x 빼기 10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절편을 이용해서 이게 10 나오겠지? 그래서 이 축이 얼마가 된다? 그렇지. 축은 가운데 숫자니까 5가 된다. 그래서 이 둘레의 길이의 지금 현재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이 점의 좌표 있지. 요걸 A로 잡아줄게, 선생님이.
A로. 그러면은 여기서까지 간격이 얼마로 나와? A 빼기 5가 나오잖아. 이게 몇 개가 있어? 둘레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지? 네 개. 플러스 높이 구해봐야 되잖아. 높이는 뭐야? 일단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나오겠네? 그런데 이것도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겠지? 요 왜 네 개인 줄 알지?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나올 거고 요거는 두 개가 나올 거니까 두 배에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에다가 20A니까 24A 암산 좀 할게요 선생님이 빼기 20 이렇게 나오거든. 이것의 무슨 값 구해봐라? 최대값 구해봐라.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이 A라는 값은 5보단 커야 되고 당연히 얼마? 10보다는 작아져야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솔직히 이제 이 범위 내에 최대값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 A값 범위도 잡아주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서술형 나왔을 때. 그럼 이거 최대값 최소값은 이제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 그래프 그리라 그랬죠 선생님이. A의 제곱 빼기 12A 절반의 제곱이니까 36을 더하고 빼고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0 정리하면 마이너스로 묶어져 있고 A 빼기 6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72 빼기 20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에 A 빼기 6의 제곱에 플러스 5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와? 위로 볼록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얼마? 축이 6이 되겠지 6. 그럼 따라서 이거는 범위가 굳이 잡으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긴 했잖아.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뭐 10까지라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값은 어디서 갖겠어? 당연히 6에서 갖겠죠. 6에서. 그래서 A가 6일 때 둘레 길이가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5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의 X 좌표가 6일 때 둘레가 최대가 되더라.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요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많이 봐야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해했으면 거의 솔직히 문제 풀이 과정을 외워두는 것도 나쁘진 않지. 이해했으면.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을 잡고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를 X좌표를 A로 잡아서 이제 그게 출발점이 되는 거야. 나머지 거는 쭉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 꼭 한번 안 보고 풀어봤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 최소 두 번째까지 마무리하자.